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정치가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통상 이제 이 대선 패배하고 나면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거든요. 이재명의 경우는 대선 패배하고 나서 곧바로 당 대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어떤 주도권을 쥐면서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뭐 정말 개차반입니다만. 자,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통 김문수 후보는 나이도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그냥 정계 은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서요. 이재명을 상대할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재명의 맞수로서 한 수년간 역할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의 정치는 진짜 이제부터일지도 몰라요. 앞으로 수년간 김문수의 시대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야당으로서 야당 전체를 견인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래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정황이 있는데요. 김재원 의원이 일단 김문수 후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대선에서요. 김재원 의원이 최근에 올린 SNS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관악구 그 동네 뒷산 공터에서 그 운동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선 패배하고 난 바로 그 다음 새벽이라 그러네요. 자, 그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간 김문수이기도 하지만요. 새로운 전투 본능,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 보면요. 경제는 국민의힘, 확신을 줘야 할 시기다. 김문수, 당연히 경제는 국민의힘이었는데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우리 국민들 중에 진영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경제는 국민의힘, 경제는 보수 이게 안 통하는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실용당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실용. 누리 PD도 누구보다도 우파입니다. 사실. 지만은 박사의 그 광주 이야기도 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분이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내세울수록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걸 포함해서 아주 강한 우파적 어떤 그런 소신 발언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운동권 차원에서만 해야 됩니다. 운동권 차원에서. 그러나 실물 정치에서는 현실 정치에서는 이야기를 끄집어낼수록 좁아집니다. 우리의 영토가 좁아지고 쪼그라든다. 김문수 후보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부정선거 이슈 이것도 실물 정치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안 다룰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본인도 벌써 그게 불복 선언을 하지 않았고 대선 불복 선언을 하게 되면은 돈이 뭐 500억 원인가 든다 그러네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 누구도 그걸 또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고 때문에 이것 또한요 지난 뭐 우리 수년간 보았듯이 그 비슷한 양상으로 이제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속에서 김문수 후보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불복 선언 저도 정말 원합니다. 원하지만 현실은 불복 선언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실물 정치에서 아무도 그걸 제기하지 않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언론인데요. 언론에서 아무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 일각에서 그리고 이제 우파 이제 인터넷 언론 몇 개 있죠. 이런 데서만 그걸 이야기할 뿐이지 대형 언론사들이 아무도 그걸 문제시 삼고 그야말로 이제 선관위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신문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 형성이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결국 이제 김문수 후보가 선택한 길, 당권을 아마 놓고 한동훈과 대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요, 단톡방에서 지금 전당대회 열어야 되거든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일각에서는 비대위 체제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목소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새로운 어떤 당권을 세워가지고 이재명 체제에 맞서야 된다. 그때 그 맞서는 인물로서 누가 좋으냐? 놀랍게도 김문수 후보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에 어쨌거나 40 뭐 8점 몇 대 41점 몇 이렇게 나왔잖아요. 차이는 한 7% 정도 났지만 잘 싸웠다라는 거죠. 젖잘 싸라는 게 나온 겁니다. 가령 이재명이가 50 한 1, 2 이렇게 나오고 김문수 후보가 38 이렇게 되면요 어려워요. 10% 이상 차이 나잖아요. 두 자릿수 차이 났으면 김문수 후보도 어렵습니다. 그 뭐 정치 생명 끊겼다라고 보면 맞아요. 다시 이제 광화문으로 가서 태극기 들고 운동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딱 가보니까 어쨌거나 부정선거 이슈는 있지만 7% 정도 차이면 충분히 잘했다. 젖잘 싸가 맞다. 이준석이 지지율까지 더하게 되면은 이길 수도 있었네.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보수 지형이 쪼그라들지 않았다. 50% 정도는 된다. 해볼만 하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지금 움직임, 어떤 그 저변의 기류라고 합니다.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이제 진짜 본인이 이번 대선은 급조된 대선인데다가 준비도 안 하고 나왔어. 이분은 그 윤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사실은 약한 사람이라면은 교활한 사람 같으면 미리 이제 대선 준비를 했을 텐데 조직도 만들고 뭐 공약도 가다듬고 뭐 이런저런 뭔가 준비를 했을 텐데 딱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나왔어. 그래 너무도 이분은 담백하고 맑은 사람인 것이죠. 그때 당시는 윤 대통령 탄핵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탄핵 인용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준비도 안 했던 거야.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사이드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은 전부 다 준비했어요. 사람도 만들어 놓고 조직도 만들어 놓고 뭐 공약도 다듬어 놓고 전부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맑고 깨끗하고 이렇게 착한 것이 장점이면서도 단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정치판이 깨끗한 사람들이 노는 무대가 아니거든. 그렇지만 깨끗한 것으로 착한 것으로 진실한 것으로 정직한 것으로 청렴한 것으로 통하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비로소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김재원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냈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열혈 청년 김문수. 오늘 아침 집 근처 관악산에 올라 운동 중이다. 73세 김문수 턱걸이 실력은 제가 사실은 턱걸이 소실적에는 저도 뭐 살이 조금 찌기 전에는 뭐 한 20개 정도 했거든요. 턱걸이를. 근데 근자에서 해보니까 한 개도 못 하겠더라고 솔직히. 이 턱걸이 한 개라고 하는 것은 이 턱을 지나서 여기 이제 목 울대라 그러죠. 여기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몸을 반동을 주지 말고. 근데 그런 식으로는 한 개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반동 주면 뭐 한두 개 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이 나이인데도 저보다도 뭐 나이가 뭐 아주 많은데도 그냥 6개 정도를 가뿐하게 땡긴다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이제 이걸 보면 실제 육체적 정신적 나이도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이분은 육체적 나이가 한 50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 네. 그 정도 나이에 이제 들어간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40대 50대들 일반적인 인물들에게도요. 평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턱걸이 한 개도 힘들어요, 사실은. 자, 이런 김문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본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크게 이겼죠. 53.4대 37.9. 이게 이제 KBS의 실수죠. 이거 중앙선관위는 절대 본투표, 사전투표 이렇게 분리해서 안 보여줍니다. 근데 KBS가 어느 시점에서 여기 이제 개표가 62.3쯤 됐을 때요. 이걸 턱 보여줍니다. 이 KBS의 실수지. 본투표에서는 이렇게 크게 이기고 있었구나. 이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죠. 53대 37이라면요. 자, 사전투표에서 이게 64대 27 이렇게 됩니다. 64대 27. 이 차이로 진 거예요. 이 차이로. 그래서 김문수 후보 보고 당신 말이지 왜 졌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무리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무슨 비밀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인식이 이제 공유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그리고 주요 언론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는다. 이게 기막힌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뼈아픈 현실이다. 이 모순을 이걸 이제 풀어야 될 텐데요. 누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당일 투표에서는 이렇게 이기고 사전 투표에서는 이렇게 지고 과거의 사전 투표 비율 있잖아요. 60 3대 36. 그 비율은 이번에 적용이 안 되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사전 투표를 찍지 말자.
라고 하는 우파 내부에 이제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런지 비율 조정을 해버린 거죠. 한 10% 정도 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이 바뀐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런 게 나왔죠. 이런 게 40대, 50대 제일 문제가 여기입니다. 40대, 50대 남자든 여자든 압도적으로 왼쪽으로 가 있죠. 이게 빨간색이 뭐 그야말로 여기는 3대1 비율입니다. 3대1 비율. 자, 이걸 극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는요, 전당대회 준비로 지금 바쁩니다. 전부 이쪽으로 다 지금 물리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거기 이제, 주요한 어떤 국민의힘의 뭐 당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당협위원장들도 지금 소위 줄서기라 그러죠. 김문수가 아마 대세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대세. 한동훈은 당연히 나올 거고요. 지난번 당대표 할 때 63% 나왔잖아요. 그걸 믿고 있는 그 한 딸들이 아직도 있던데 좀 가련합니다. 불쌍합니다. 한동훈은 이번에 크게 실수를 한 게요. 대선 운동을 열심히 안 했잖아요. 솔직히. 자기 운동했잖아요. 거기서 더 멀어졌습니다. 이 국민의힘 주류층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당원 가입 운동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가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한 뭐 10만 명 정도 가입했다라면 몰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제 대세는 김문수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 한 달도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때 주요한 대선 후보들을 이제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줘야 될 텐데 안철수 이번에 중용되어야 하고요. 나경원도 역시 중용되어야 되겠죠. 이런 분들이 수도권에서 중요한 지역에서 단체장으로 나가야죠. 뭐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윤상현 의원 같은 분도요. 인천시장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아무튼 김문수의 시대가 지금부터입니다. 이분은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유하면서 물론 이거는 뉴스로 다 나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은 아직도 얼마든지 자연 나이로 뭐 보더라도 체력 나이로 보더라도 정신적 어떤 연령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10년 정도 정치할 수 있는 그런 거뜬한 몸을 정신과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문수의 시대는 지금부터다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